안녕하세요. 팔광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 참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또 매매하는 종목들이 눈에 이렇게 띄지 않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종목 중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의 개수를 좀 파악을 하는 편인데,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한 2,200~300개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5% 이상 상승한 종목, 이 개수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103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2,200~300개 종목 중에서 한 4% 정도는 돼야 이 5% 이상 상승한 종목이고, 그러한 종목을 잡아야 그래도 2~3%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 텐데, 결국 100종목 중에 이 4종목 정도를 안에 드는 종목을 잡아야 그나마 오늘 당일 매수했다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상승한 종목들을 몇 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물론 좋은 모습으로 상한가 간 종목도 있지만은 오늘 윗골이 단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오늘 상당히 급격한 장 후반에 변동폭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시 20분 때 이렇게 1시간 만에 1.36% 정도 이렇게 급격한 하락하는 움직임이 장 후반에 나와서 참 수익을 났던 종목들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손실까지도 나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0.84% 이렇게 장 후반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 이 스윙 투자를 최근에 이제는 계속적으로 스윙 투자를 주로 많이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윙 투자라는 것이 어쨌든 당일 매수했던 종목을 다음날, 다다음날 며칠 동안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매매 형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이 장중에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나던 상황 중에서 이런 지수의 움직임 또는 종목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모두 다 반납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제법 큰 수익이 났던 종목들도 항상 오를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또 얻었던 수익률도 깎아먹는 그런 날도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존에 보유했던 슈프겐 코리아도 오늘 4.6%라는 이렇게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일단 5일선을 이렇게 5일선 근처에서 갭을 메우는 이런 모습에서 전고점 라인까지 이렇게 이 라인대까지 위치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 종목을 일단 홀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일선까지 지지해주는, 어제 팔았으면 좋았겠지 하지만은 스윙 투자라는 것이 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했고, 또 뭐 인텔리안테크 일단 5일선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서 홀딩을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오늘 신규 매수했던 이 비아트론, 이 종목을 접근했던 것은 이 월봉의 모습을 보면은 대바닥을 찍고, 그렇죠? 지금 대바닥을 찍고 월봉의 20월선을 일단 회복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좋은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월봉상 저항이 됐던 20월선을 이렇게 이번 달에 이렇게 돌파가 나왔고, 머리 위에 30월선이죠. 새로운 저항 이평선이 이 주가의 상승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월봉상의 모습, 그리고 일봉상에서 모습을 봤을 때 또 접근했던 근거는 저항이 됐던 이 541 이평선 이 위치죠. 그렇죠? 이 위치에서 541 이평선이 저항이 됐는데, 여기서 541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541 이평선을 지켜주는 4일 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4일 동안의 이 단봉의 캔들 그리고 5일선을 지켜주면서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이 종목 오늘 제법 좋은 흐름도 나올 수 있겠구나. 월봉과 일봉상 저항이 됐던 이런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서 이 종목도 관심을 가졌고 실제 매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캔들상 1,800원이라는 이 고점 캔들의 오늘 고가가 1,800원. 그렇죠? 오늘 고가가
1800원을 이렇게 찍고 이 전고점 캔들 라인이 이 가격대가 저항이 돼서 지수 하락과 함께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종목을 1550원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1550원대가 이 라인대죠. 그렇죠? 이 1550원대 여기 3분봉 20선을 이렇게 지켜주는 이 모습대에서 1550원대 여기서 매수를 해주어서 계속적으로 장중에 이렇게 박스권 라인을 만들어 놓고 1450원과 1550원, 650원까지 이 박스권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장 후반까지 밀리는 모습은 나오지는 않고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개인들이 2만 주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 이렇게 매수한 물량 자체는 일단 들어오지 않았다. 수익률이 0.2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에 그런 종목을 보유해서 내일 장 초반 이 종목도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 체크를 하면서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나온다면 기계적인 손절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네오위즈라는 종목 오늘 2% 넘는 수익도 갖고 갔지만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윙 투자로 연결을 하겠다는 또는 장 후반까지 이 종목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을 고스란히 다 날려버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오위즈도 일단 월봉상에서 모습을 보면은 이 고점대 캔들 라인, 이 라인을 지금 돌파를 다 해준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월봉상의 모습이고 일봉상의 모습을 봤을 때 이 60일 이평선을 지속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60일 이평선. 그리고 어제 이 20일 이평선에서 3%까지 올랐다가 1%로 윗꼬리를 달았고 20일 이평선을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 검은색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한 채 오늘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장 초반부터 주가지수가 좀 뒤숭숭했잖아요. 그래서 방어주 성격의 이 네오위즈도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장 초반에는 참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 매수 단가가 3275원 1분봉과 3분봉에 이 기준선을 갖고 분할 매수로 통해서 일단 어제 장이 이렇게 마감을 하고 그리고 1분봉 20선을 체크를 했는데 20선까지 내려오지를 않고 상승하는 이 양봉대 모습 여기서 1차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분봉 20선 매매법을 또 적용을 해서 어제 장이 여기서 마감을 하고 지금은 3분봉입니다. 아까는 1분봉이었고요. 3분봉 22평선을 이렇게 또 이쁘게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2차 매수 그래갖고 3275원이 제 매수 단가입니다. 3275원 여기서 2.6% 정도까지 그렇죠. 2.6%대 이렇게 수익률도 이렇게 쌓았었는데 여기서 단타 매매로 매도하면은 좋았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데이 트레이딩이든 스캘핑 매매로 여기서 매수해서 무너질 때 요쯤에서 매도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길 수도 있지만은 일단 마음 자체가 최소한 데이 트레이딩 오전에 매수해서 장 중후반까지 들고 가본다. 왜? 더 큰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더 큰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장 후반까지 들어간다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가가 떨어질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 불확실성,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이런 데이 트레이딩 또는 지금처럼 오버나잇에서 스윙 투자로 연결했을 때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이 끝나고 여기서 팔 걸 후에는 해볼 수 있지만은 스윙 투자를 한다는 것은 오버나잇을 연결한다는 것이고 이 종목이 장 후반에 밀렸을 때 내가 마이너스 2%라는 손절 라인을 갖고 있다면은 한 번 더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제 생각은 스윙 투자의 그런 모습이 좀 어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오위도 종가상에 0.5%가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는 좀 장이 마감하고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거래원에서 이 키움증권, 제가 봤을 때 개인이 장중에 매수를 했다가 이 동시호가 때 거래된 물량이 18,000주였는데 키움에서 15,000주가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장 마감 동시호가 때. 그래서 0.5% 이렇게 하락을 한 채 개파락을 하고 마감가가 만들어졌는데, 내일 장 초반에 이 마감한 만큼의 뭐 약한 상승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봤을 때 참 좋은 수익률을 얻고 있다가 스윙 투자를 하다 보면 일봉상 하락이 나오고, 또 당일에 매수하실 시 2%, 3%, 4% 수익을 얻고 있다가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분명히 빠질 자리는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초단타 매매, 단타 매매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분명히 들고 가야 되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 데이 트레이딩 또는 스윙 투자 또는 중장기 투자자들이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알고 있다면 이젠 분봉상의 손절 라인을 뭐 이평선이든 캔들 라인이든 이런 것을 스스로가 잡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벗어난다면은, 손절 라인을 벗어난다면은 퍼센트로서 뭐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런 기준 라인을 잡고 이 종목을 홀딩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단타 매매, 스캘핑, 이 매매 방식으로 그 종목에서 수익을 내겠다는 처음부터의 생각이 없다면은, 분명한 것은 주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하락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떤 손절 라인 또는 어떤 기준을 갖고 일봉상에서 매력이 있는 종목인가, 아직도 보유를 할 수 있는 종목인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통해서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내일까지 움직임을 볼 수 있을지, 그것을 결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단타가 아닌 이상은 누구든지 분명히 확실한 기준을 갖고 이렇게 종목을 접근을 하는 전략, 그것은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스윙 투자라는 것이 수익과 연결될 수만은 없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종목을 잡았을 시 손실까지도 연결이 되었을 시 중요한 것은 다음날 어떤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시초가부터 이 종목을 대응을 할지 계획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